네, 코로나19 국내 발생 벌써 2년을 넘어섰습니다. 알파에서 델타를 거쳐 오미크론까지 끝날 듯 끝나지 않은 이 계속되는 코로나19 유행에 걱정스러운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자, 방역수칙은 이젠 우리 익숙한 일상이 되었죠. 하지만 한 번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좀 짚어보고요. 함께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이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자, 현재 코로나19 상황에 일상에서 지킬 수 있는 방역수칙에 대해서 또 신년 인터뷰로 자세한 이야기도 나눠보고요. 현재 우리 제주 상황도 한번 짚어보죠. 자, 지난번에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우리 코로나19 관련해서 모셨던 분입니다. 우리 제주대학교 감염내과 유정래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많이 바쁘셨죠? 네. 잘 다들 지내셨어요? 잘 도와주셔서요. 네.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오늘 제주대학교 감염내과 유정래 교수와 함께 이야기 여러분 나눠보겠고요. 혹시 궁금하거나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우물정 1015번, 단문 50원, 긴 문자 100원도 열어놓고 기다리겠습니다. 자, 우리 작년 안에 이제 진짜 벌써 국내 발생 2년 넘어섰고요. 또 코로나19도 지난 한 해 한번 좀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보세요? 네. 흔히 이제 전문가라고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긴 하는데 저희도 네. 이제 새로운 병에 대해서 아, 공부하고 네. 있는 입장에서 네. 좀 이렇게 새로 많은 변이들이 생기는 병을 접해보는 경험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그간 2년 동안 중국에서 발생했던 변이주부터 영국 변이주, 알파, 베타, 델타 저희들도 영어 이름을 다 외우기 어려운 만큼 맞아요. 너무 빨리 맞아요. 변이주들이 많이 변화되죠. 발생해서 아마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가지고 있었긴 했지만 이런 변이주들이 너무 빨리 생기고 네. 또 전 세계에 퍼지는 시간이 너무 빨랐기 때문에 네. 각국에서 아마 대처하는 게 너무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제주도에서도 국내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입원 환자들이 증가돼서 많은 피해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거리두기들이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이든 도민들이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만 이제 제주도에서는 아마 도민들이 이제 적극적인 그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그다음에 접종률을 잘 따라주셔서 다른 지역보다 사망 환자는 굉장히 낮아서 도민들에게 많은 감사를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또 저희는 또 이렇게 또 그 감염병 관련해서 최일선에 계시는 분들, 의료진 분들에게도 또 감사한 마음도 가져야 될 것 같고, 우리와 마찬가지로 다 처음 겪어보는 거라서 당황하기를 마찬가지셨다라는 말씀도 참 와닿습니다. 네, 정말 지난 한 해도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생각 좀 들고요. 우리 제주 지역에 지금 오미크론 확산세가 또 심상치 않다는 소식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우리 제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지, 코로나19 확산세 어느 정도로 좀, 심각한 수준인가요? 어떤가요? 좀, 네,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제주도 발생 현황이 지금 국내 현황보다는 발생률이 매우 낮긴 합니다. 네. 지난주 보니까 인구 10만 명당 한 9명 정도 발생했던데 네. 전국 평균이 한 10만 명당 한 60명 정도로 제가 봤던 것 같은데 네. 그만큼 발생률이 매우 낮게 유지됐다는 거는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백신 접종이라든지 이런 도움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오미크론이 아마 이번 주 되면은 정부 발표에서 50%가 넘는 국내에서도 우세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오미크론이 확산이 속도가 가장 빠른 지역이 아무래도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다음에 미국, 영국, 유럽 이런 지역들인데 이런 지역들에서 우세종이 되는데 정점을 찍는데 한 달이 안 걸렸더라고요. 보니까. 아, 진짜 빠르네요. 그래서 다른 변이주들에 비해서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빨랐고 국내에서도 이런 우세종이 이번 주부터 된다면 그 확산 속도는 굉장히 더 빠를 것이기 때문에 제주도도 그 여파를 아마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충분히 들고 아마 이런 설 기점으로 많은 환자들이 발생할 것으로 아마 생각은 듭니다. 지금은. 그래요. 좀 그래서 여러 가지 방역 당국도 그렇고 제주도에서도 그렇고 좀 우려스럽고 좀 대책 마련들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 지금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설 연휴를 앞두고 있거든요. 또 제주에 이번 설 연휴를 맞아서 관광이라든지 또 방문하는 분들이 확 늘어날 거예요. 그죠? 이럴 때 우리 방역이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좀 어떤 우리가 좀 대책도 필요할 것 같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아무래도 제주도 지역은 사면이 이제 바다로 덮여 있기 때문에 이제 유입 인구가 항공이나 선박으로만 가능한 곳이라서 어떻게 보면은
방역을 하기가 쉬운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입국 단계에서부터 뭔가 이제 확인증이라든지 PCR 네네. 검사 음성을 확인하면 좋은데, 이제 국내 여행객들에게까지 해외에서 유입되는 기준을 가져다 놓는 거는 너무 이제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아, 하지는 못하겠지만, 네. 국내 첫 코로나 환자 발생도 그 위험 지역에 다녀오셨던 분에 의해서 유입이 됐었고, 맞아요. 제주도에서도 2020년 2월 달에 이제 대구 지역을 갔다 왔던 음, 젊은 남자가 유입이 돼서 이제 첫 환자가 시작됐듯이, 네. 전 세계에서 코로나 여파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가거나 여러 가지 제재가 많은 상황에서는 음, 제주도에서도 여전히 이런 유입 인구가 계속 증가될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네. 이런 설 연휴 때 여행객이 증가한다면 안 그래도 오미크론 때문에 확산세가 더 할 건데, 음, 유입 인구가 많을수록 제주도에서 더 퍼뜨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근데 네네. 뭐 여러 정책에서 그 도입을 할 때 PCR 검사를 여행 전에 가지고 와라, 뭐 아니면 항원 음, 검사를 하는 게 좋겠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긴 하는데, 현실적으로 도입하기는 저는 생각은 굉장히 쉽지 어려운 부분이 않아서, 있을 네.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네. 스스로 조금이라도 이제 위험 증상이 있다면 음, 방문을 자제하거나, 네네. 방문을 했다고 하더라도 네. 제주도 공항에 이제 선별 검사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네네. 있기 때문에 네네. 스스로 검사하고 음성이 나온 후에 관광을 하거나 생활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 가지고 봅니다. 그래요. 또 개인적인 또 방역 수칙 철저히 하는 거 진짜 중요한 시점이라 생각이 좀 드네요. 우리도 좀 같이 좀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자, 오미크론이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세정이 될 거란 소식. 그러면 좀 궁금해요. 이렇게 확산세도 빠르고요. 전염 속도가 빠르다고 들었는데 델타 변이 이 좀 관계해서 오미크론 좀 어떤 건가요? 오미크론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오미크론이라고 변이주의 이름이 이제 순서대로 이제 붙게 되는 건데요. 이제 네, 네. 델타 이후에 이제 델타는 인도에서 처음 시작했던 변이주였고, 음, 오미크론은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11월 달에 이제 유행주로 이제 우려주로 이제 우려 변이주로 이제 지정이 돼서 이제 되는 건데, 네.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주에 비해서 바이러스 특징적인 구조물 중에 이제 스파이크 프로테인 단백질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 음. 그게 이제 그 바이러스 외피를 둘러싸고 있는 단백질입니다. 이제 이 아, 단백질이 네. 우리 체내에 유입할 때 이제 키 열쇠 역할을 하는 곳인데, 네. 이 열쇠하고 우리 몸에 있는 그 열쇠 구멍하고 이제 맞아 떨어져서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는데, 음. 이것에 대한 그 치료제들이 대부분 그 S 단백질에 대해서 이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변이로 바뀌어 있게 되면은 현재 아, 개발된 치료약의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고, 네. 우리가 예방접종을 맞았을 때 이제 중화항체가 이러한 S 단백질에 이제 달라붙어서 기능을 못하게 하는 것인데, 얘네들이 그 다른 형태로 변해버리면 기존에 맞았던 예방접종이라든지 네. 치료제 반응이 덜하게 되는 영향을 그렇네요. 가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바이러스들이 되게 이제 영악하게 이제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치료제라든지 예방 백신을 자꾸 이제 회피하는 방향으로 아, 이제 가는 거고, 특히나 네. 이제 또 문제점은 우리 체내에 들어왔을 때 기존에 있었던 변이주에 비해서 이런 항체 생성력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음, 변이주로 만들어지고 자꾸 되고 있어서, 네. 앞으로도 이 오미크론 변이주 다음에도 이제 전문가들은 다음 변이주가 어떻게 될 것이냐 아,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도 아마 나타날 것이 예상이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정책을 세우거나 치료제를 만들 때 많은 어려운 점이 있는 게 사실이고, 음, 이런 변이주들이 결국은 이런 우리 몸을 이제 약하게 만들고 전염성이 증가하는 형태로 갈수록 이제 변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제 변하면서 또 이런 변이들이 나타나겠네요. 우리가 이제 그나마 오미크론 뭐 치료제가 나타났다 했으면 안심은 됐지만 이게 또 계속 바뀌니까요. 네, 그죠? 네. 그 속도를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지 그것도 참 걱정하는 분도 많이 계신데요. 지금 이제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칙적으로 재택 치료하게 되잖아요. 요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많죠. 어떻습니까? 우선 이 재택 치료, 이 의료 체계 안정화에 좀 도움이 될까요? 여러 가지 논란이 좀 많아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로서. 우리가 이제 병원 치료를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힘든 사람들이 이제 치료를 받는 거지. 네네. 증상이 경한 사람들 대부분 우리가 일상적인 감기를 앓았을 때 병원에 입원하지는 않거든요. 않죠. 네. 물론 이제 기저질환이 많거나 감기만으로 충분히 나빠질 사람들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음, 이런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초기에 이제 어떤 형태의 관리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선제
방역을 한다는 입장에서 모든 환자들이 이제 병원에 집중돼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됐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도 실제로 보다 보면은 아무 증상 없이 있는 사람들도 입원해 있는 경우가 아, 허다하거든요. 아, 실제로 이제 국내 그 코로나19 환자 자료들 보더라도 무증상인 환자들이 한 3분의 1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음, 그 중에 이제 경증인 사람들도 전체의 한 80% 이상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분들은 굳이 병원에 입원할 필요는 없거든요. 가벼운 음, 감기처럼 앓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집에서 관리만 된다면 의료 네. 시스템에서 그 많은 환자들을 굳이 커버하면서까지 많은 재난 낭비라든지 시간을 허비할 필요는 아, 없고, 네. 병원에서는 아무래도 중증 환자, 뭔가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의료 시스템 집중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아, 인력도 부족하고 공간도 부족하는데 이런 분들까지 많이 음, 포용하게 된다면 실제로 이제 그 회복돼야 될 사람들한테 집중돼야 될 의료 재원들이 많이 소모가 되니까 결국은 네네. 치명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 지금은 어느 정도 경험이 쌓였기 때문에 네네. 경하거나 무증상인 환자들은 재택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조금 중등도로 올라가는 환자들은 아, 중증 환자를 볼 수 있지 않은 네. 종합병원에서 관리를 하고, 제주도에서는 이제 중증 환자를 볼 수 있는 시설이 갖춰진 제주도학교 병원에서 정말 이제 위중증 환자, 곧 돌아가실 음. 분들이 이제 의료 시스템이 이렇게 시스템화되어 있다고 하면은 훨씬 더 사망률의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네, 효과를 볼 수 있겠군요. 그러면은 재택치료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스스로들 하셔야 되고, 또 모니터링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돼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재택진료는? 네. 우선은 제주도는 이제 확진이 되면은 이제 네. 그 재택 관리를 제주시 의료원에서 이제 네네. 통합해서 하고 있는데, 네. 이분들에게 이제 하루에 하루나 이틀 정도, 2번에서 3번 정도 이제 연락이 가게 되고, 그다음에 네. 이제 기존에 만들어진 어플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 체온이라든지 산소 포화도를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안내를 하고, 이거를 측정할 수 있는 음, 키트를 전달하게 되어 있고, 실제로 확진자들이 이제 지금 팍스로비드라고 하는 경구약에 네. 적응증이 된다고 하면 처방전을 발행을 하고 이 처방전을 가지고 네. 지정된 약국에서 이 약물을 아, 치료를 받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서울 지역에서 이제 재택치료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음, 너무 많은 재택치료가 생기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네. 체온계라든지 아, 아니면 이제 네. 산소 포화를 측정하는 기계들이 이제 부족해서 실제로 이제 그런 음, 혼선이 혼선이 많이 있었군요.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런 정책을 만들 때 뭐 시기도 적절하게 빠르게 진행되긴 하지만 실제로 예상할 수 있는 환자들에 대한 어느 정도 이런 시설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비된 다음에 네. 실행이 되면 더 많은 환자들이 관리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래에 좀 그런 개선이나 대책 마련도 좀 필요하다. 우리 제주 같은 경우는 이 정도는 아니죠. 지금 재택치료 받는 네, 분들이. 아직은 네. 네, 발생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하기 맞아서. 때문에 네. 충분히 지금은 저희 병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아서 아마 그분들도 충분히 애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드지만 네. 현재 시스템에서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음.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번에는 백신 접종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초반에 사실 백신 접종 좀 우려도 많았고 걱정도 많아서 좀 기피하시기도 했었는데 요즘 접종률이 많이 네, 좋아졌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3차 접종까지 다 마쳤는데 미접종자들도 사실 적지 않고요. 또 어떻게 보면 기저질환이 본인이 있기 때문에 맞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좀 특히 백신 접종에 취약한 기저질환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백신은 효과도 중요하지만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부분이거든요. 네. 아무래도 병이 걸리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만든 건데, 음. 맞고 나서 오히려 병이 걸리기도 전에 이제 부작용으로 이제 고생하게 되면은 아, 맞지 못한 만큼 못하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이제 그 코로나19의 위중증 환자라든지 사망률의 위험 인자들을 보게 되면 음. 기저질환을 가지거나 고령자일수록 이제 위험도가 굉장히 높았고, 네. 국내에서도 이제 60대 이상에서 사망률이 굉장히 증가하기 때문에 고령이고 기저질환 가진 분들은 꼭 맞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예방접종에 대한 절대적인 꼭 맞지 말아야 되는 사람들은 아, 이런 기저질환 있는 분들이 아니고 이제 아, 네. 맞고 그 이전에 항생제 부작용 아니면은 이제 어떤 약물에 대한 심각한 부작용, 아나필락틱 쇼크라고 하는 혈압이 떨어지거나 네네. 호흡곤란이 나타나거나 네. 이런 분들이 있을 때는 절대적인 금기사항에 해당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아, 그런 분들 외에는 접종 당시 이제 의료인과 상담을 해서 네네. 가급적이면 이제 접종을 하는 것을 이제 의무상으로 갖추고 있고, 청소년들도 이제 지금은 공고사항으로 돼 있긴 네네. 하는데, 네. 어, 절대적인 금기사항은
아나필락틱 쇼크와 같은 부작용이 있는 사람들 외에는 대부분들에게 사람들에게 접종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이제 3차인데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접종을 맞아야 되나 이런 얘기도 나와요.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는 4차 접종 이제 시작됐다는 소식도 있고요. 앞으로 지금 코로나19 백신도 우리가 독감 매년 맞는 것처럼 그렇게 맞아야 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독감이 2009년도에 유행할 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걸 이제 매년 맞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많은 음, 청계도 이슈가 있긴 했는데 결국은 이제 매년 유행하는 추세로 가다 보니까 뭐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이 다 맞는 건 아니고 이제 고위험군 그때 당시에 이제 임산부나 어린아이들 그다음에 고령자에서 사망률이 많았었기 때문에 네, 이분들에게 이제 접종 대상자로 이제 인플루엔자를 저희가 매년 접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코로나는 아직은 이 인플루엔자가 약간 다른 게 뭐냐면 인플루엔자는 주로 겨울철에만 유행하고 아, 북반구에서는 맞아요. 남반구에서는 네. 이제 하절기 그쪽에서는 겨울철이긴 하지만 음, 이 정해진 시점에 맞춰서 한 2개월 전에 우리가 맞아요. 예방접종을 맞거든요. 집중적으로. 근데 이제 이 코로나19는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네. 사시사철 계속 유행을 아, 해버리니까 그러네요. 이게 이 예방접종을 어느 시기에 맞이하는 게 가장 적절하고 그 아, 다음에 이게 결국은 다음에 유행하는 게 우리가 이전에 경험했던 변이주가 유행할 건지 음, 아니면 새로운 변이가 유행할까 아직 그렇죠. 그거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음. 이거를 이렇게 매년 맞아야 되지 다른 종류를 맞아야 되는지 아직 거기에 대한 정보는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이제 네, 네. 이스라엘은 보면 항상 선제적으로 이걸 맞추고 있긴 하는데 이거를 너무 이제 그 과도하게 하는 거는 저는 아직 안정성이 확보가 되지는 않은 아, 상황에서 네,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지금 국내에서도 3차 접종을 권유하는 이유는 2차 접종 후 이제 5개월에서 6개월 지나면 이제 백신 효과가 떨어지고 실제로 이제 저희 입장에서도 치료하는 입장에서 여름철과 겨울철에 온 환자들이 백신 접종하고 나서 폐렴으로 오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 백신 접종하고 나지 얼마 나지 않은 상태에서 폐렴 그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는 실제로 거의 증상이 없는 분들이 많았는데 네, 네. 지금은 이제 방어 능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이 있어서 이런 음, 분들에게는 3차 접종이 지금은 아직까지는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시기군요. 앞으로, 아직은 4차 네. 접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는 좋다라는 데이터도 있고 아직 나쁘다는 데이터도 있기 때문에 네, 네. 결정할 부분은 아니지만 뭐 올해는 그래도 3차 접종까지는 접종률을 높여놓는 게 좋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많겠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우리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제주 지역 의료 체계 뭐 얘기도 해주셨고, 또 의료 전담병원 필요성도 얘기도 해주셨는데, 계속해서 그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우리 제주 지역의 의료 체계에 대해서 관심 많으세요. 어떻게 좀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지, 또 필요한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현재는 이제 보건소라든지 각 병원에서 이제 선별 검사를 이제 도맡아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아직까지도 이제 계속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음,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PCR 검사는 이제 고위험군이나 증상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집중한다고 하고 항원 검사를 도입해 보겠다고 하긴 하는데 네. 이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많은 우려를 좀 표하고 있는 부분이 음, 사실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항원 검사는 무증상일 때는 그 양성을 확인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아, 지금은 이제 무증상인 환자들이 한 3분의 1 정도 되기 때문에 이분들을 이제 아, 그 검사했을 때 음성으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맞네요. 실제로 이제 몸속에서 바이러스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바이러스 양이 낮으면 항원 검사로는 이게 확인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 이런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아직은 항원 검사 도입에서는 저희가 이제 PCR 검사만으로 너무 이제 그 환자들 관리가 되지 않았을 때 이제 도입을 음, 해야지 아직은 관리가 되는 정도의 역량을 좀 더 높이고 좀 더 아, 이제 진단율이 높일 수 있는 검사 장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현재 시스템으로 진단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아, 들고 네네. 전담병원 관련해서는 제주도 같은 경우는 공공의료병원에 이제 그 입원율이 육지와 다르게 30%로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음, 제주도민들이 입원을 했을 때 이런 제주대학교 병원이나 제주시 의료원, 서귀포 의료원에서 관리될 수 있는 그 환자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아서 네. 민간 시스템에서 관리를 이런 그 위기 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떨어진 음,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담병원이 만들어져서 공공병원들의 좀 더 그 정책적으로라든지 비용 면이라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빨리 만들어져야만이 도민들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 조금 더 잘 치료가 될 수 있고 의료인들도 네네. 좀 더 정확하고 효과적인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환자들에게 좀 더 좋은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렇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고요. 지금 이분은 미접종 완치자시래요. 아, 미접종이었었다가 이제 감염되셨다가 지금 완치된 상황인데, 항원? 항체? 어쨌든 그 치료를 받고요. 완치 후에 지금 퇴원을 했습니다. 3개월 지나서 백신 맞으면 되나요? 이 감염 걸려셨던 분인데 어떻게 네. 되는 건가요? 네. 감염된다고 하더라도 네. 이제 백신 접종보다는 항체 생길 확률이 높았기 때문에 아, 재감염률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네, 떨어질 네. 수는 있는데 새로운 변이주에 대해서 또 이제 아, 또 감염이 될 나타날 수가 수 있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감염자라고 하더라도 항체가 생기지 않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음. 상황에서는 감염자라고 하더라도 접종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 이제 감염돼서 완치됐지만 접종, 그러면 3개월 지나서 맞으면 되나요? 아니면 시기가 있어요? 시기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이제 네. 저희가 이제 입원해서 치료제라고 사용하는 약이 있는데 음, 그 약이 이제 그 모노클로날 항체 치료제라고 하는 건데 그 치료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방 접종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아직은 뭐 그 감염자에 대해서 언제 접종하는 가장 효과적이다 아, 그런 아직 결과는 없어서 없어요? 네. 몸이 좀 회복된다면 네, 그 네. 충분한 상태에서는 접종이 가능을 합니다. 아, 그래요. 뭐 3개월 꼭 지나야 되는 거 이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문자 주신 분, 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괜찮으시죠? 오, 네. 고생 많으셨네요. 자, 지금 이제 코로나19 관련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네. 우리 도민들 정말 이 위기들 잘 이겨내고 있어요. 그죠? 우리 의료진도 덕분에 또 감사한 마음도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관련해서 당부하고 싶은 얘기,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실 것 같아요. 네, 해주시죠. 네, 지난번에도 제가 나와서 이제 당부드렸던 부분인데 이제 네. 예방 접종이 뭐 그 모든 것을 집단 면역을 형성해서 해결될 거라고 이제 처음에 예측을 했었는데 뭐 저희들도 당연히 그랬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네. 지금 결과들을 보면은 일정 기간 지나게 되면은 예방 접종에 대한 효과는 떨어지기 때문에 음. 안타까운 점 부분이겠지만 이것만으로 백신만으로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건 이제 다 아는 사실이 되었고 네, 하지만 네. 예방접종을 맞은 사람들이 사망률을 굉장히 떨어뜨렸다는 거는 전 세계 뭐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에서 나타나는 것이니까 치료제라고 생각을 하고 미리 예방접종을 하는 스스로의 이제 맞는 접종할 수 있는 정보들을 여러 가지 많이 얻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 가장 그래도 확실한 그 방법은 국민들이나 도민들도 안타까운 부분이긴 하는데 거리두기입니다. 거리두기만이 확진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아. 안타깝지만 거리두기 정부에서 이제 시책을 할 때 지금 뉴스에서도 소상공인 여러 가지 뭐 어려움들 많긴 네, 하겠지만 하지만. 확진자를 줄일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거리두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속도하고 강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거리두기를 할 때는 빨리 시행을 해야 되고 강도도 빨리 높여야만 효과가 좋은데 이걸 느리게 하거나 강도도 약하게 하면 효과가 거의 별로 나타나지 그 않아서 타이밍이 중요하네요. 네, 그래서 하려면은 빨리 해야 되고 또 완화될 때는 빨리 없애주면 좋겠지만 느리게 해야만이 또 효과가 좋아서 안타까운 부분이긴 하지만 네. 여전히 우리 지금 코로나 후 시대 인플루엔자를 겪었을 때도 지금 인플루엔자는 해결되지 않고 계속 유행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앞으로는 코로나 후 시대에 살고 있고 이게 종식되진 아마 않을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적절한 예방접종의 시책을 잘 따르고 거리두기에 그다음에 마스크 착용, 그다음에 환경소독, 손위생 이거는 계속 지켜야 될 상황인 것 같고 네. 뭐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일선에서 아직까지도 2년 넘게 고생하시는 의료진들 이것을 담당하는 분들이 많이 지쳐 있는 게 현실입니다. 실제 네, 네. 저희 병원에서도 근무해서 이제 그만두고 싶어하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 네, 네. 너무 이것을 사회적 책무로만 이제 강요할 것은 아니고 네, 지금은 네. 이거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책임 있는 격려가 더 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오늘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또 많은 생각하게 했습니다. 오늘 감사드리고요. 또 늘 감사한 마음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